지금 다른 개를 문다는 거예요. 예? 다른 개를 문다고요? 저지할 상황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희들이 쫓아가도 콜리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건 1분 안에 다 이루어져요. 1분도 채 안 된 사이 벌어졌다는 그날의 사고. 살짝 열린 현관문을 탈출한 콜리는 그 길로 곧장 이웃집 삽살개 순이네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이를 보자마자 무섭게 달려들어 순이의 목덜미를 물어버렸다는 콜리.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그날 이후 죄인이 되어버린 콜리 보호자. 순이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아유, 약 발랐네. 아유, 미안해. 그날 콜리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 중이라는 순이. 아이고, 이를 어째. 순이야 많이 아프겠다. 손만 좀 아직 빼는 거 같아. 네. 그리고 여기 물려서 밥잘 안 먹고 막 그랬어. 막 먹이고.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었던 끔찍했던 그날의 사고. 아픈 순이를 곁에서 바라보는 순이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가 사고 가서 저 때려 죽이려고 올라갔었잖아 저거. 진짜요. 나도 파악한 거야 이거. 피가 쑥쑥쑥 나가지고 그냥 아주 세 군데서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보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수저보니까 푹 들어갔더라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여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막 워낙 좀 보통 사나운 개니까 접근도 못하겠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병원도 가자 하니까는 사나워서 문 닫고 가지도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일단 약하고 항생제하고 챙겨서 그 집에 갖다 드렸는데 잠도 못 잤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잘못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잘못했어. 응? 응? 이렇게 순한 게 왜 가서 밖에서 문제를 일으켜? 응? 걸리고. 혹여나 콜리가 또다시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콜리는 많은 시간을 철창에 갇혀 생활하게 됐습니다. 콜리를 위한 가족의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철창에 갇혀 얌전히 있을 콜리가 아니죠. 그 모습이 매번 안타까운 보호자는 현관문 단속 후 콜리에게 자유시간을 줍니다. 철창에서 나오자마자 마당 이곳저곳에 시원하게 볼일부터 보는 콜리. 또 한 번 싸고 또 한 번 싸고. 그런데 잠시 후 무섭게 마당을 질주하는 녀석. 저 고양이 아닌가요? 혹시 고양이를 공격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그런데 공격인지 장난인지 이게 애매한데요. 뭐가 그래 분해나?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남다른 질투심만 보일 뿐 같이 사는 반려동물들에겐 삽살개 순이처럼 물거나 심각한 공격성을 보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끌어놓으면 걔는 절대 해꾸질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밖에서는 왜 그럴까? 집 울타리 안에서의 콜리랑 바깥의 콜리는 완전 다른 개 같아요. 그저 덩치가 크고 장난이 심할 뿐 공격성은 보이지 않는 콜리. 이웃집 삽살개 순이를 무참히 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콜리는 생후 4개월이 되었을 때 대형견이라는 이유로 파양이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 콜리를 입양한 가족. 그런데 온순하고 착하던 콜리가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 건 올해 여름부터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콜리가 다른 짐승을 문다든가 그런 전혀 없었고요. 정말 착한 강아지였죠. 근데 저 개가 올해 들어서 가지고 이제 토끼도 물어 죽이고. 예? 토끼를 물어 죽였다고요? 토끼를 말이에요. 애기 벤 토끼까지 해서 10몇 마리 죽였어. 난리가 아니었대. 아유. 평화로운 작은 시골 마을. 콜리에게 살생견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대체 지난 여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가 2층으로 해놨었거든요. 여기가 다 뜯고서는
토끼들은 모두 죽고 없는 텅 빈 우리엔 그날의 참혹한 흔적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두 차례나 이웃집 토끼들을 공격해 물어 죽였다는 콜리. 그렇게 몰살당한 토끼는 모두 무려 23마리. 토끼 주인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런데 새끼 들은 거는 여기다가 해놨더니만 이거는 살았었어요. 요거 6마리가 그 새끼요. 당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어미 잃은 새끼들. 아직도 죽은 토끼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토끼를 그렇게 많이 물어 죽였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위치를 알았다니까. 주위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개로 보는 거죠. 그건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우리 콜리가 이제 그 사고 안 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잘 순화돼서 이제 했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이죠. 동네에서 위험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콜리. 그래서 더욱 보호자는 콜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아이고, 언니. 까자줄까? 여기 까자는. 그런데 콜리를 다루는 게 영 서툴러 보이는 보호자. 힘이 세고 넘치는 대형견이다 보니 이렇게 밀릴 수밖에요. 하지 마. 콜리 집어서 앉아. 자, 앉아.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다치시겠어요. 힘에 넘어져가지고 여기 굉장히 많이 멍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온 뼈가 다 아파요 지금. 저는 자신 없어요 콜리는. 콜리 돌보랴 오늘 하루도 힘이 쭉 빠진 보호자. 가거실에 불 쫙 떼고 하면은 피곤이 쫙 풀리는 게 너무 개운해요.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다 멍들어 있는 이런 게 다 째면 없어져요. 콜리가 힘 세가지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리라 보니까. 그래도 콜리 이뻐요. 남들은 미워도 나는 이쁘기만 한데. 누구보다 잘 키울 거라고 자신했는데 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온 걸까요? 콜리도 보호자에게도 힘겨웠을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주말 오후 멀리 직장을 다니는 아빠가 집에 오는 날입니다. 아빠 오셨니? 안 보자. 안녕. 집에 오자마자 아빠는 콜리와 신밧달을 철장에서 풀어줍니다. 아우 이 녀석들 이 답답한 철장에서 나오니 아주 신났어요. 너 이제 사고 치지 마라 이제 마. 너 사고 칠 때마다 저기 힘들다. 이제 여기서 좀 잘 살 수 있게, 응? 사고 좀 치지 마. 오늘은 얌전히 좀 갈 수 있겠지? 아까 엄마 말 잘 들었지? 기다마 듣고, 옳지. 한번 출발해볼까? 아이, 또 봐. 이렇게 아빠가 오는 날에는 부부가 함께 녀석들을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죠. 간다니까, 신봤다. 천천히. 어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만 가라. 아니 콜리 힘에 밀리시나요? 네가 무슨 뭐 개썰매 끄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자, 콜리. 천천히. 아버님 산책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시는 거네. 아 죽겠어요.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산책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오는 소리. 산책시키는 거예요. 산책시키는 거예요, 산책. 조심할게요. 동네 민폐견이 돼버린 콜리는 산책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들어가. 야, 니네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나가지도 이제 못 하겠다, 응? 동네 사람한테 그렇게 니네들 찢겨가지고 이제 뭐, 응? 산책도 못 가겠다? 신봤다? 어떡할래? 응? 콜리 때문에 산책도 못 하겠어. 조용한 한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콜리. 이웃집 토끼를 몰살시키고 옆집 개도 무참히 물어버린 상황.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 콜리에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통제 불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콜리와 행복하게 살아갈 해법은 있을까요? 우리 콜리하고 일생을 같이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번 솔루션을 통해서 좀 변할 수 있는, 개가 천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콜리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영우.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나뭇잎 컴온 샹그리랄라. 오늘도 변함없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강훈련사. 살생까지 저지른 콜리에 대해 오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해 줄까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야, 선생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해야지. 순한데 짖지도 않아요? 예, 사람한테는 절대 안 지어요. 여기 안에서는 굉장히 순합니다. 아, 여기 안에 여기 안에서 순하고요. 네. 여기만 딱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딱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아, 얼굴 표정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럼요. 세상에 둘도 없는 순둥이에요. 자, 한 번씩 무섭게 돌변하는 콜리의 개과천선기. 지금 시작해 볼까요? 영상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콜리의 문제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웃집 토끼들을 물어 죽인 사건부터 삽살개 순이한테도 공격성을 보였던 콜리. 저 친구를 있는 거예요? 그래, 목에 열어줘봐요. 어이구, 미안해. 병원 아유, 병원 가야지 왜? 가자 있으니까 싸놨다고 주인을 시켜서. 엄마 저거 아직 깨물려. 에이, 병원 가야지. 콜리의 문제를 마주한 강훈련사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책임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시골에서 막 풀러놓고 이렇게 키우면서 그 다른 강아지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가끔씩은 너무 화도 나요. 말도 안 되죠. 뭐 어떤 이유건 간에 강아지를 풀러놓고 밖에 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를 물었다고 하면은 저는 뭐 법을 다 들추더라도 그 보호자에게 죄를 다 물게 할 거고, 그 강아지가 내 강아지한테 두 번 다시는 오지 못하고 두 번 다시는 상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거예요. 강아지 혼자 마실 나갔다 오고 소변되면 아무데나 보게 하는 보호자가 있다면 좀 이거 보고 좀 생각을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절대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온순하고 착했던 콜리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살생까지 저지르는 무시무시한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사냥성이라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냥성을 잘못되게 활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 스포츠나 게임처럼 그냥 작은 동물들을 죽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토끼를 18마리, 24마리를 죽였다라고 그랬잖아요. 먹은 아이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냥 빨리 도망가고 뛰는 아이 잡고 죽이고 또 옆에 뛰는 아이 잡고 죽이고, 실제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게임으로 사냥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묶여있는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한테까지 전이 돼요. 우리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철장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토끼를 잡았던 그 순간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잡혔을 거예요. 어떤 뭐라 그럴까, 되게 힘든 일 막 하다가 막 홍대 같은 데 가서 막 놀았던 기억만큼 사냥했던 기억이 굉장히 머릿속에 크게 각인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고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를 먼저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사냥했던 기억들을 이제 속어 없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예요. 배목걸이 휘서 딱 해놓으야 하는 거야. 집에다 사슴을 묶고 놓아야지 그래.
세 달에 한 번씩은 꼭 사고를 치네. 살생견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찍히고만 콜리. 어쩌면 문제는 서로를 질주하는 넘치는 에너지와 활동량을 지닌 콜리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결과일지 모릅니다. 부부가 출근한 후 많은 시간을 좁은 철장 안에서 지내야 하는 콜리. 마음껏 누리지 못한 그 주체할 수 없는 본능을 결국은 살생이라는 잘못된 문제 행동으로 보여왔던 건 아닌지. 콜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도 미안해집니다. 근무하다가도 항상 빨리 가서 놀아줘야 되는데 그 못 놀아주는 지금 보니까 너무 불쌍해. 1.5m의 좁디 좁은 철장 안. 누워있다가도 작은 소리만 나도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는 콜리. 좁은 철장 안에서 콜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보호자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아이고, 사람도 안 다니고 얼마나 외로울까. 이제라도 콜리의 마음을 알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산책도 사냥 본능 중에 하나예요. 산책 자체가 우리 콜리를 보면 보호자하고 편안하게 걷는 게 아니라 진짜 야생에서의 사냥 활동이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나만 따라다녀. 내가 알아서 사냥감 찾을게. 이런 자세로 산책을 했는데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콜리야, 아니야. 너가 나를 좀 따라와봐. 내가 사냥보다 더 재밌는 거 알려줄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친구가, 우리 콜리가 모든 걸 다 주도했다면 이제는 놀이를 보호자님이 주도해 보시면은 훨씬 더 아마 산책도 좀 편안해질 거고, 어쩌면은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말도 안 되게 급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사냥성이 훨씬 낮아질 수 있을 거예요.